네, 3월의 첫 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해 봐야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ECB 쪽에서 돈이 풀립니다.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도 체크해야 할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HMC 투자증권 이지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에 우리 증시 조금씩 에너지 쌓아가면서 올라왔는데 다음 주에도 흐름이 이어질지 고민이 좀 됩니다. 우선 외부 변수들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예, 우선 글로벌 변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일 처음에 오늘 밤에 발표가 있죠. 미국 고용지표 나옵니다. 늦은 한파로 인해서 2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전월에 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금융시장 컨센서스는 여전히 22만 5천 명 수준으로 1월에 26만 7천 명에 이어서 여전히 2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발표는 연준의 3월 FOMC를 앞두고 나오는 것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더욱 쏠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9일부터는 ECB 유럽중앙은행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유로화 유동성이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쏟아지게 된다라는 전망들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주 자금 흐름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올지 여부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에는 중국 통화량과 신규 대출 발표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어제 시작된 중국 전인대와 관련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변수입니다. 중국 정부가 2015년 통화량 증가율 목표를 12%로 제시한 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해 11월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지난달인 2월 초에 지준율 인하를 한 결과가 지금 2월 지표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신규 대출 같은 경우에 1월에 6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월에도 신규 대출 규모가 많게 되면 중국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좀 두터워지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신흥국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브라질은 또 깜짝 금리 인상을 해서 이 환율은 더욱더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내부적으로도 이 환율과 관련된 빅 이벤트 있잖아요. 금통위도 있고요. 이 밖에 내부적인 변수들 짚어주시죠. 네,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역외 NDF 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이 지금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국내 시장 환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달러 원 환율이 서울 환시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즉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다음 주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원화의 약세를 접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0.5%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그래서 이번 금융통화회의에서 한은도 디플레이션에 관한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금통위 관련해서는 최근에 정치권의 흐름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정치권에서 한은의 완화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3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3월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보이는데 만약에 3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지 않더라도 최근 채권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는 그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오히려 4월에는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 전망이 발표되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망에 근거해서 인하가 발표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한 가지 이벤트 더 있죠. 이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게 또 다음 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급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크게 이슈가 부각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동시만기 효과가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우리 증시 방향하고요. 이에 따른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일에 시작될 ECB의 자산 매입으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여기다가 미국의 고용 지표가 한파 영향으로라도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될 경우에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판단이 좀 뒤로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더더욱 위험 자산의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코스닥 지수 상승이 가파르기는 하지만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외국인이 이끄는 시장이 된다 한다면 대형주의 전망이 더욱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적 미리 보기였습니다. 여의도의 시가 꾸준히 우리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경기 민감주 쪽으로의 관심 권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또 우리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줄 거라고 합니다. 해외 쪽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 꾸준히 좀 양적 완화 관련된 이슈들 좀 나오고 있죠. 여기에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밤 미국의 고용지표 주목해보자라는 내용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목요일이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 그리고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입니다. 동시업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고점을 더욱더 높이네요. 2012포인트 부근에서 호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630선 중반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